헤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오늘 9장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신치료 문제를 다루는 방법. 이어서 읽어주시죠. 네,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헤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9장 다양한 종류의 정신치료 문제를 다루는 방법. 소제목들은 이렇게 되고요. 악화되는 의사소통 관리, 그리고 유해한 주제들, 전문용어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상호적 감정의 원칙과 이것이 치료의 어려움, 이것과 치료의 어려움 사이 관계, 변형된 정신치료 혹은 간이 정신치료 이렇게 제목이 되고요. 그래서 악화되는 의사소통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이제 설리반의 방식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치료 상황이 너무 좀 좋게만 진행이 된다면 이전 치료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치료 계획이라든가 의견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내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치료적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주호소와 동기, 치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지금 치료적 개입에 대한 효과 등을 다시 한번 탐색을 해서 내담자가 정말 이런 치료적 개입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상담자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냥 따라만 오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변별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지나친 불안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상담자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고통스러운 영역을 너무나 빠르게 탐색해서 그럴 때는 내담자들이 이제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침묵이나 수다로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탐색하기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내담자나 상담자 한 사람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상호 관계의 어려움으로 다루면서 이제 속상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를 한 것인지, 지금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직접 물어보고 탐색을 해야 된다고 설리반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 동안에 내담자가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상담자가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희망을 꺾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더라도 주관적 어려움의 탐색을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치료자의 태도 변화가 의사소통이나 내담자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을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상담자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태도 및 비언어적 활동 변화에 상담자보다도 더 민감하게 이제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담자는 치료에 적극적인 내담자에게는 우호적이지만 비협조적인 내담자에게는 이제 적대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대감들이 상담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상담자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참여자 관찰자 시점을 계속 좀 견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담자에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유담화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연상과는 좀 구별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의식의 탐색이 아닌 의사소통 방해물을 탐색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이제 방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현실적이거나 복잡한 상상을 깊이 탐색하는 것은
이런 주제들을 이제 깊이 탐색하는 것은 되레 내담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내담자를 속상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약화시키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성생활에 관해서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깊게 탐색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의 깊은 상상보다는 그 주제의 의미와 관계적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맥락상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맥락상에서 느낀 감정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주제를 충분히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다루지 말거나 시간을 연장해서 다뤄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굉장히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달리 보였어요. 이 책이. 예전에 제가 이제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이 책에 관해서 굉장히 읽을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설리반의 치료적인 방법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유연하다. 설리반이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주제들이 상담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규칙이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이 상담 시간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좀 특히 틀이 강한 상담자들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설반은 이것도 내담자 중심적으로 내담자에게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주저없이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리반 선생님과 이 책의 저자분께 사과드리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 약속 시간 사이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어서 상담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담증이 연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내담자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반응들을 내담자가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보상이나 처벌로 내담자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상담자가 이제 각자만의 원칙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제 상담비에 관한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연장된 시간에 관해서 상담비를 받을지 말지는 상담자가 원칙을 두고 일괄되게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 용어 또는 개인마다 사용하게 되는 이 용어들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이나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담자나 상담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좀 상대방의 공격성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단순하게 상담자가 알고 있는 공격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누구와 또는 어떤 반응에 관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를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적 감정의 원칙과 치료의 어려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호적 감정의 원칙이란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진술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특히 이제 상담자, 내담자 사이의 관계에도 어떤 치료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관계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제안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서 상호적 감정의 원칙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적 감정 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단계, 세 가지의 어떤 개념들,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 상담자 사이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이해하면 좋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첫 번째는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의 상호 간의 욕구, 서로 간에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욕구들을 가지고 둘 사이에 어떤 관계 패턴, 어떤 행동들, 어떤 감정들, 어떤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통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어떤 욕구를 이제
가지게 되는가, 이런 틀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의 욕구는 대부분은 내담자는 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들이죠. 대인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관계적인 욕구에서의 이제 해결을 원하는 욕구와 상담자의 욕구는 이제 유능한 치료자로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지닌 치료자라는 욕구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둘 사이의 인간관계 패턴에서 보자면 내담자들은 이전부터 반복해오던 이제 그 관계 패턴이라던가 왜곡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으로 인한 관계 욕구들이 계속 이제 자절이 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담 장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의 방해를 만났을 때 상담자는 유능한 치료자로서의 자존감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둘 사이의 욕구 충돌과 그 이후에 이런 이제 패턴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런 욕구의 자절이나 자존감의 하락을 통해서 미래에 관해서 어떤 욕구들을 가지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게 빠지는 방향은 이제 상담자의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상담자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가져간다거나 또는 내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이제 탓을 하게 되는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이제 거기서 단절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호적인 감정의 원칙을 이해해서 상담자의 자존감 하락이 내담자의 문제이거나 상담자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의 좌절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담자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욕구가 본인 성격적인 문제나 반복해왔던 문제 때문에 지금 좌절을 또 겪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상담자도 이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관계에서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좌절을 겪는데, 이 좌절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을 사실은 상담자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서로 간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정신치료 혹은 단기 정신치료,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유연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나 목표를 지닌 내담자가 단기로 문제 해결을 원할 때는 직접적인 조언이 최상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조언들을 할 때라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높은 불안을 느끼는 또는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문제 해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관찰해가는 과정이 치료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시자마자 발표. 발표라 빠질 수가 없었네. 애들이 많이 아파요, 원래. 네. 저도 키워보니까 7살 때까지는 진짜 많이 아파서. 오늘도 못 올 뻔했어요. 오늘도 아팠어요? 아니, 새벽에 토를 해가지고 혹시나 또 또 열이 오르는 건 아닐까. 네, 그렇 아픈 건 아니었어요? 아픈 건 아니었어요? 난 괜찮아서 도망가왔지. 괜찮아도 토를 하는구나. 괜찮아도 토를 하는구나. 자, 그래 오늘 다양한 정신치료 문제를 다루는 방법 총 5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저는 이 책, 특히 이번 장을 읽으면서 참 번역이 너무 이상하다. 특별히 218페이지 보면은 제목은에는 치료자는 치료 상황이 좋게만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치료자 의견. 그래서 그건 뭐야? 이건 이 환자가 이전에 상담을 치료를 했다는 건가?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좋지 않게 이루어질 때는 치료자는 이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다시 짚어서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 중에 혹시 자기가 놓쳤거나 내담자 환자가 어떤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피한 것이 있었는지를 네가 다시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책이 잘 안 읽혀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번역사의 한계죠 이게. 아니 김고현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계셨나?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쫌터마다. 제자들 뭐 제자들이나 이거 아마 수업 교재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선생님이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 강사.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시면서 애들이 이거 한번 번역해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보통 석박사 때 많이 교수님들이 챕터 누구야? 나와. 자, 어쨌든 상담 장면에서 이제 생각만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네. 이걸 이제 악화되는 의사소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때 누나님이 그 얘기 하셨었죠. 약간 챕터 구성이 참. 그 이게 어쩌면 프로이드의 그 저항 그렇죠. 개념을 이제 이렇게 좀 다룬 거잖아요. 맞아요. 저항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니까 물론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유사한 그런 부분이겠죠. 상담 장면에서. 뭐 그 선생님들은 상담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어떻게들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악화된다 이렇게 느낄 때, 아 뭔가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는 이준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뭔가 되게 루즈한 느낌이 있었어요. 상담이 뭔가 이렇게 막 역동도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고 되게 뭔가 지루한 느낌이 있어. 그냥 이제 물어봤거든요. 좀 솔직하게. 네, 지루하지 않냐, 루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분 안 나쁘냐. 그래갖고 그 기분 상황을 좀 나한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하라 했는데 또 표현을 안 하긴 했는데 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감정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직접적으로? 식으로,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 얘기 들으면서 얄롬이 생각나는데, 얄롬이 집단을 하다가 잠깐 우리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좀 직접 묻거든요. 얄롬. 얄롬 아니죠, 지금. 이얄롬. 되게 좋아하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충실. 아 이건 기초가 아니야. 이건 대단한 스킬이야. 저도 뭐 설리반이랑 공감했던 거는 일단 많이 그냥 드러내고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종선 선생님처럼 좀 얘기를 솔직하게 꺼내서 상담에서 그걸 주제로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근데 보여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좀 자책으로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갈등이 되거든요. 갈등이 될 때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뭐 아까 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지금. 루즈하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기다려 보세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루즈하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상대 선생님이 그게 내 탓이냐, 이제 이렇게 상대 선생님의 상대 내담자가 이제 내 탓이냐 이렇게 이제 가져가서 그럼 그게 내 탓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막 갈등을 할 때도 있고, 보통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다고 하고 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즈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루즈하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 밤을 샜다. 그래가지고 좀 루즈한 것 같다. 좀 기분 나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밤을 샌 날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안 샜는데 그냥. 밤을 샜어요, 진짜. 밤을 완전 샌 건 아닌데 아.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상담자로서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알고 잠을 푹 자고 와서 성실성만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갈등하시죠? 남자분들 이런 식으로 갈등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짜증나네. 나가서 근데 만약에 잠을 잘 잤는데도 뭔가 루즈하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루즈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해봐. 어쨌든 상담 시간이고 돈을 내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좀 힘들지 않냐,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해봐.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 내 남자가 나 때문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 남자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뭐 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나 때문이야 이러면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그 상황이 맞물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한 명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좀 얘기 감정 나눠보자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그냥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나 때문이다. 그냥 싸워요. 싸우고 마음 얘기하고. 어. 왜 이렇게 자체가 하냐고. 그런 사람 완벽하시잖아요. 우리 잠도 보면 안 주무시고 제대로 보면 주무시고 보면 누구요? 아니 방금 자고 자고 하시니. 숫자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지각하지 않나? 야 너네 둘이 이러다 사겨. 그만하자. 또 이러면 사귀는 각이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그냥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 분석을 하기도 해요. 또는 내 남자가 이런 맥락에서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루한 것 같아요. 지루하냐? 지루하네. 그럼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근데 내 지금 반응은 어떠냐?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탐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루함을 느꼈을 때 보이는 내 남자의 행동이 있다면은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해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저는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다신 선생님은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뭐 주로 개인 상담을 안 하니까 뭐 집단에서는 루즈해지지 않아요. 너 왜 말하래? 이런 거니까. 예전에 하셨잖아요. 언제? 유다심 선생님 예전에 개인 상담? 개인 상담 하셨잖아요. 거기 뭐 경제성 인격장애 뭐 네. 이런 분들이랑도 만나서 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친구랑은 루즈해질 수가 없어요. 늘 핫해. 스펙타클. 늘 핫해. 근데 니치님도 그래? 루즈한 적이 없어. 아니 근데 거기 뭔가 이번에 거기 여자 살인 그 범 있잖아요. 그분도 경계성 인격장애가 뭐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보면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 어떻게 하세요? 정말 무슨 그분은 일단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보진 않아요. 아니 이수정 교수가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잘못 본 거예요. 틀렸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성만 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경계선 성격은 극단적인 평가절하와 이상화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루즈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 막 너를 띈다는 면에서 진정시키기 바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개인 상담 아주 초반에 좀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만약에 이제 집단을 제가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개인 상담을 했더라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 직접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노골적으로 이준원 선생님처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김한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난을 직접 해고 일단 다리 걸고 들어가서 이제 발전하면서 할 텐데 사실은 이 개인 상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시점이 뭔가 지지부진해질 때 요럴 때 아마 계속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설리반이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강조했지만 라카리아는 의사소통의 관리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대인관계적인 면이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 첫 번째로 이제 그 했던 얘기가 의사소통 관리가 좀 악화됐을 때는 환자가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는지 네가 점검해보고 또 반대로 치료 상황이 너무 좋게 진행된다면 네가 이전에 환자랑 얘기했던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치료 내담자가 어떤 거에 좌절해서 그런지를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태도 때문인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보다는 덜 관계적이다. 근데 이게 그 프로이드에 대한 걸 이해해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확장인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저항을 분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상담자의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 상담자의 영향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제를 깔고 보자면은 한편으로 이제 조금 더 관계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아이 그럼요. 네. 자, 우리 저기 얘기할까요? 시간 얘기? 맞아, 시간. 저는 이 시간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하나 딱 고민인 분이 있는데, 오래 상담을 했는데도 끝에 힘든 걸 얘기를 해요. 상담 끝날 때쯤. 네. 그러니까 앞전에는 막 이제 거의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를 막 하다가, 그냥 뭐 어떤 다른 걸로 화를 내거나 뭐 이제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뒤늦게 이제 진짜 힘든 게 뭔지 마칠 때 돼서 이제 그 한번 싸우고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힘든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힘든 걸 말하는 거죠? 그쵸. 상담자랑 갈등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쵸. 갈등 초반에 해야 이제 그 다음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힘든 걸, 사실 제가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마치기 10분 전. 그래. 그래서 10분이면 충분하잖아. 10분. 마치기 10분? 10분? 네, 10분도 안 될 때 얘기해요. 상담 50분 하세요? 60분 하세요? 60분도 하고 좀 넘을 때도 있어요. 50분, 60분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하죠. 아니 근데 머릿속에 기준이 뭐냐고. 기준은 왜 50분이죠. 10분 전에 한다라 그럼 40분 정도 됐을 때 얘기한다는 거죠? 네, 40분, 45분. 그럼 만약에 싸워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렉서블하게 60분까지 하신다면 20분 남은 거잖아. 그럼 이하 선생님 말대로 20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분도 안 남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0분이니까 한 50분쯤 얘기하는 거죠. 뒤늦게 얘기를 하는 어떻게 거예요. 하시는데요, 그럼? 그럼 다음에 얘기를 하자. 다음에 더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그 프로젝트래, 설리관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충분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진로도 연결돼 있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오면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럼 상담자가. 우리가 저번 주에 그거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또 다른 얘기를 이제 또 할 주제들이 생겨요. 엄청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그거 말고 다른 얘기, 근데 내가 할 거 있다고 뭐 또 다른 얘기를 꺼내다가 또 우리가 진짜 뭔가 좀 욕을 해. 네가 하는 대로. 나 하는 대로 해. 주성이 뿜었어. 이제 뭐 했다고요? 뿜었다고. 왜? 아니. 왜? 욕을 해가? 네, 욕을 해가 웃겨서. 말로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화 선생님한테 뿜은 거야. 욕을 해가. 그래요? 거기 녹음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기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다시 또 언급하셔서 하는 거는 해보셨어요? 그죠, 언급도 해보고 네. 했는데 얘기를 이제 그때 저번 주 뭐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근데 저 다른 얘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결국은 아닐 때가 있겠다 이거죠. 그때는 얘기를 아닐 때가? 네, 아닐 때가 있죠. 몇 얘기를 계속 이거 그렇죠. 쭉 하더라도 끝까지. 네, 끝까지 아니야, 안 그래. 집단의 이런 상담은 분들은 이런 그렇게 분들은 하는데. 계속 그래. 그러니까 음. 사실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계속 문제를 가져오는 거야.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줘야 돼. 계속. 그리고 계속 주제를 가져오고. 주제를 계속. 그리고 지금 왜 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전에 그 얘기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비슷한 건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맥락을 가져와야 돼요. 상담자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냐. 불안해서 그렇다. 근데 잠깐 좀 머물러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뭐냐, 네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잡고 가야 돼 상담자가. 상담자가 또 불안해져가지고 언제 다루지 이러면 안 되고 계속 맥을 이어가야 돼. 좀 불안해지기보다 빡쳐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불안해서 해서 빡치는 거야. 아까 전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까 전에 나연 선생님은 상담 몇 분 하세요? 저는 머릿속에는 50분인데 50분에 딱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60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관 선생님도 뭐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죠. 미리 오면은 좀 미리 하고. 신임 항상 30분 전에 오잖아. 아, 1시간 반 하셔? 아니 그렇지 않아. 30분에서 30분. 어느 정도 하세요? 저는 60분 거의 60분 하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지키죠? 저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켜요? 네, 저는 좀 추가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작하는 만약 일찍 와서 내담자가 그러면 일찍 오면은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냥 60분 더 해요. 보통 그렇게. 끝난 원래 네, 그냥 시간. 원래 시간대로. 근데 제가 초심자 때는 진짜 오래 했어요 저는. 엄청 오래 했어요. 진짜. 그거 혼나지 않았어요? 혼나요. 뒤에 사람들 써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자꾸. 아니 행정적으로 말고 슈퍼바이저한테 슈퍼바이저한테 피드백을 듣죠. 시간 지키라고. 넌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할게. 넌 그렇게 하나 보지. 근데 일단 우리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봐요. 왜 정통적으로는 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1시간일까 그러고? 왜 50분, 60분? 어. 딱 떨어지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걸까? 왜 이유가 있을까? 스케줄표를 쓰기가 편하거든. 시간대별로 돼 있거든, 스케줄표가. 딱 1시간 하고 딱 정각이 떨어지는데 10분 딱 전에. 그렇지. 좀 쉬어야 되니까. 수업 50분처럼. 학교 수업 50분처럼. 근데 이게 그 뭐죠? 초등학교 수업 시간 얼마인지 아세요? 40분? 그렇지. 중고등학교 45분. 집중 시간. 그렇죠. 그게 보통 근데 그거 되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그러던데 과학적으로. 집중 시간? 40분, 45분, 50분이고. 집중 시간 15분.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더 넘어가면 힘들어요 분명히. 강의도 그런데 근데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하잖아 수업 시간에. 그럼 사실은 그 시간 되게 짧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상담도 일종의 활동이잖아요.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담 시간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경계선 내담자분도 그 김은혜 선생님처럼 요즘엔 좀 다른데 초반에는 1시간 중에 45분을 말을 안 해요. 상담 거의 1년 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음에서는 3개 소리가 있대. 그러니까 입이 3개였으면 좋겠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할 말이 많은 거 그러면은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그러면 안 된대. 왜? 순서대로 하면 오해한대. 오해? 같이 해야 된대. 왜냐면 목소리가 계속 같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요거부터 얘기하고 그럼 내가 이해하고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의미 전달이 달라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상담 안 했는데 그래서 상담 초반에는 뭐 침묵 유지했는데 뭐 이 친구는 불안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워서 침묵하는 거니까 제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계속 이제 설명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네가 힘들면 메일을 써봐라 그랬더니 메일마다 써. 너무 길게.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럼 이거 얘기해라 읽자 뭐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가 좀 트이기 시작했을 때는 김은혜 선생 그 얘기한 것처럼 꼭 상담 끝에 얘기해요. 그럼 이제 묻죠. 그러면은 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자기는 이제 준비가 됐대. 이걸 다룰 수 있는. 근데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상담 시간이 되게 짧다. 그래서 어떤 놈이 시간을 어느 놈이 이거 50분으로 만들었어 이거. 이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 락강이라고 네. 그 사람이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했었대요. 개인 상담을? 네, 개인 상담. 돈은 그대로. 그 새끼도 또라이네. 네 시간, 6시간 동안 뭔 돈은 얘기를 추가로 해? 받고. 돈은 잘 모르겠어요. 아, 돈은 얘기 안 했구나. 아, 그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더라고 보면. 제가 덜 읽은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거 보고. 아까만 많이 받았을 거야. 그렇죠. 유명한. 아니 프로이트는 월 몇 시간 했을까? 그게 이렇게 많은 것 좀 같아. 길지 않아요? 정신 분석은 길잖아. 한 1시간 안에. 근데 정신분석은 일주일에 3번 4번 하거든. 아. 아무튼 그 상담 시간이 왜 50분인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이거 왜 안 궁금할까 사람들은? 집단 시간은 왜 2시간이에요? 얄놈이 2시간 하라 그랬어. 왜? 2시간 지나면은 너무 지루해지고 한계를 둬야 되는데 2시간 정도가 그러니까 나는 그 어. 개인 상담도 좀 일종의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그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게 있으면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왜 50분이냐는 거지. 이건 다른 질문이야. 그러니까 집단은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게? 그러니까 루즈해진다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안 이루어진대. 집중력이 안 돼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상담은 그 기준이 뭔가 이거 궁금하고.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 50분 1시간 딱 지키는 이유가 어떤 경계랑 선을 알려줘. 근데 그게 왜 한계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냐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한번 찾아봐. 찾아보세요. 이거 아마 영어로 검색하면 이거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티클. 연구 됐겠지. 찾아볼게요. 그래서 뭐 정신분석, 그러니까 프로이트 얼마나 했는지 약간 뭐 4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왜 50분이냐, 왜 60분이냐 그걸 떠나서 그러면은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상담에서. 아까 뭐 한계, 경계랑 선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경계랑 선. 그 경계랑 선이 무슨 경계랑 선이에요?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아니면 자신의 삶의 한계? 내담자마다 다르게 하는 내담자가 경계랑 선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이 시간 되면 끝난다라는 거를 내담자한테 좀 알려주려는 거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그걸 지키는 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끝나고 쉬어야 돼. 다음에 좀 잡아야 되니까. 다음 약속 잡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러고 보면은 사실 뭐랄까 이 상담은 굉장히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그걸 들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죠. 상담을 받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상담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감각적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 쪽보다는 시각이나 이런 뭐 감각들, 감각 쪽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말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시죠. 저는 1시간 반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반. 네. 해봐. 저 가끔 아닌데 몇 번 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그게 이걸 불규칙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상담자의 권한처럼 느껴지는 게 걱정이 되기는 같아요. 뭔가 상담자가 좀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냥 뭐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딱 그냥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삐뚤다 두면 생각해. 돼.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걸 계속 확인해 가고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만약에 1시간 반을 한다면 상담비는 더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냥 상담비는 괜찮다 했었어요. 그동안? 그냥 우리 시간을 쓴 거니까. 관계적인 활동이니까 그렇다고. 시간을 뭐라 그랬냐 여기서 서비스 빌려준다의 개념과 인간관계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한다. 226. 그러니까 뭐 내 시간을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그 권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빌려준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건데 사실은 서비스를 주는 거는 받는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의 주도권을 이제 내담자에게 주는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걸 빌려준다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뭐죠? 지금 우리가 이 현대의 상담자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별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던 상담의 몇 가지 규칙들,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이런 거에 되게 너무 좀 얽매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라흐마니노프 얘기했을 때 몇 번 얘기했던 라흐마니노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샤르코 최면 전문가였죠. 프로이트도 배웠던 그 샤르코의 제자가 이제 라흐마니노프 가족의 그 의뢰를 받아서 라흐마니노프를 상담하기 위해서 라흐마니노프 옆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상호작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때는 이런 것 때문에 욕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경계가 없냐? 왜 같이 그렇게 옆집에 사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 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기는 주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색하지 않았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의사들한테도 손해고 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럼 관계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해서 선택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여기 환자랑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네. 그게 어떤 마음에서? 왜냐면 뭐 그래야 내담자도 편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관계죠. 그게 관계니까? 네, 그게 그 하나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내담자 입장에서는 거기 아까 혜택을 받는다 뭔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윗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갖다가 하면서 빚이 된다는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 또 반대의 경우 이제 하다가 또 그만한다 그러면 저기 빚이 아니라 보면 내가 마땅히 보면 또 받아야 될 것도 같은데 보면 저희 거기 이 상황에서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구를 갖다가 못한다 보면 그거는 저쪽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또 이럴 것도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등하지 않다? 네. 좀 이런 거. 네. 어쨌든 이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얄롬이네 설리반이 얘기했듯이 그 추가적인 페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조언 얘기 좀 하죠. 조언. 이제 그 이화 선생님이 이제 그 조언 얘기하시면서 진짜 리스펙한다. 장선욱 교수님보다 먼저. 사실 이것도 그래. 왜 상담에서 조언을 마치 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조언해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선택을 지시죠. 대신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교수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뭐 저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받을 때는 뭐 본인의 삶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뭐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존적이지 그렇죠. 않게 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약간 근데- 상담자가 조급하다. 그럴 수 있죠. 맞아. 근데 상담자 중요한 입장에 거는 조언을 해줬을 때 듣는 내담자들이 없다는 거야. 의존적이 될 수가 없어. 조언을 한다고 들을 수가 없거든. 들을 수가 있었으면은 내 상담 안 오지.
근데 사실 이 조언을 해줬을 때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를 상담자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조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야. 근데 이것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규칙을 그냥 만들려고 조언하면은 얼뜻 보기에는 이게 되게 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상담 내담자가 의존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상담 안 해본 새끼 얘기고 조언했으면 진짜 내가 조언했으면 들었으면 좋겠다. 되게 문화적인 거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서양 문화랑 동양 문화 차이. 그렇죠. 교수들이 듣기 싫은 거 아니야, 조언? 아니 박사 진학 안 하시려고? 그럼 박사 수료하시는 두 분 사이에서 네. 교수님들 욕을 하시면 교수님 존경해. 나도. 아니 여기에 대해서 그 로저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로저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담자한테 어떠한 답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내담자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계속 상담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상담자가 제시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역동이 있으면 결국엔 내담자는 그 좋은 방법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청개구리 신법처럼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리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 교수님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장 교수님이 모든 어떤 상담에서 늘 조언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는 건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장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제 한 1년 넘게 상담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도 하시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장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정말 우왕좌왕하는 되게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인 거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자는 이제 어른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직접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상담자가 어떤 것을 조언해주고 내담자가 그게 정말 답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자를 찾아와. 근데 그럴 때마다 상담자가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상담을 받았어. 근데 힘들 때마다 받아서 한 20번을 받았어. 20번을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일 있을 때만 찾아와서 묻고 듣고 그런데 또 다른 상담자는 그렇게 조언을 해주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내담자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한 20회 상담을 했어. 그럼 똑같이 20번을 가는 거잖아 상담이. 그러면 과연 장 교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과연 이게 내담자한테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방식이든지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상담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채운다는 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책 이제 239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락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뭐 어떤 뭐 내담자가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조언을 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불안을 높이는 해결 방법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한 경험이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담자를 의미하는 거죠. 특별한 경험, 그냥 상담을 잘하는 그런 상담자와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유용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좀 보자면은 그 조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존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발전해야 된다는 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하고 그게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사실은 이거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논하게 되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삶의 방식이 정말 다양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면 사실 그게 어떤 제안이든 어떤 걸 다루게 되든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으면 조언을 들었으면 발전이 있어야 돼. 뭔가 내가 배웠으면 뭔가 더 배움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상담이 사실은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내담자가 되게 막 불안하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내담자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뭐 예를 들면 시집갈 정도의 돈을 모아놨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전세 얻어. 너 이렇게 불안해서 만약에 결혼하잖아? 그럼 너 집 분명히 얻을 거지. 그럼 남편이 2억은 빚을 져야 돼. 그럼 네 인생은 계속 앞으로 사는 내내 계속 더 떨어지는 삶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 이미 뭐 어느 정도 모아놨어. 근데 그렇다고 빚을 안 주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럼 결혼하는 순간 빚이 생겨.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 좋은 게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 전세 얻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독립해서 전세 얻어서 전세값 갚으면서 살아. 그리고 시집가.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남자가 고민이 많아요. 진짜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제가 조언을 했을 때 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불안한 거를 뛰쳐 들어가 본 적도 없다는 거를 이제 자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이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더 좋은 방향 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발전하는 방향 이게 아니라 내담자가 사실은 본인의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직면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걸 극복해갈 수 있는 과정들 속에서의 이것들을 이해해야지 단순하게 뭔가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요. 저희 이제 마무리들 한번 해보죠. 오늘 부장 이거는 어떠셨는지. 아니, 또. 네, 저 가야 돼가지고 저 짧게 그냥 하고 저는 이번 순리반 이번에 이걸 보면서 뭐 그것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끝에 조언 얘기에 덧붙여서 저도 그냥 느낀 거는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상담자가 조언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면에 조언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갈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좀 융통성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뒤늦게 이제 힘든 얘기를 하는 내담자 분 얘기를 꺼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한번 그분이랑 맨날 이제 좀 갈등하고 끝이 나거든요. 갈등하고 힘든 얘기를 뒤늦게 근데 저 이거 이제 마음 이제 열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분한테 한번 손을 붙잡고 좀 다르게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서 이제 좀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할게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점을 보러 가거든요. 그죠? 사주도 보러 가고, 궁합도 보러 가고, 심지어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잘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심리학이나 상담을 어쨌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일종의 그런 패턴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또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어떤 누군가한테 가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또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거를 알려준다고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또 상담은 어떤 무속인들이나 사주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과 달리
계속 관계하면서 그 조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상담자랑 어떤 식으로 관계를 풀어가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담자가 적어도 어떤 사주에 근거해서 내담 사람들에게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좀 정확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오늘 뭐 상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얘기했고 조언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기만 했던 것들이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설리반 뭐 여기에 시간이나 우리 얘기했던 조언이나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좀 몸을 움직이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되게 많이 유연한 치료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상담 뭐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많이 배우는데 결국에는 설리반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게 과연 치료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리반도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제안들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상담이 좀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하면은 그 칸트가 했던 말 중에 오늘 락강 칸트 좀 제가 이런 잡다한 잡지식이 많아서 좋아요. 좀 얘기 시켜보여. 우리 좀 알려줘. 우리도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게. 칸트가 했던 말인데 이론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고 경험이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나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론이랑 경험이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론을 오랫동안 이제 쌓아오면서 그 이론이 이제 너무 저희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그 이론 자체를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경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이론만 옳은 게 아니고 경험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내가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론을 그렇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조언 부분도 조언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언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게 필요하고 그게 실제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어떤 이론적인 토대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론이라는 게 이게 자연과학이론은 자연 현상을 발견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상담이나 이 이론은 경험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경험을 했을 때 좀 잘 안 맞아. 그럼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좀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네. 저는 두세 가지 정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스터디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상담자들이 어떤 태도를 상담할 때 가져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상담자가 너무 상담 장면이나 본인의 삶에서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는 욕구가 크면은 이제 내담자한테 되레 이제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담자가 그 잘하고 싶은 욕구를 이제 좀 어느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설리반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제 당연히 상담자로서 상담을
상담자로 이제 훌륭하고 싶고 상담자로 성공하고 싶고 상담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고, 근데 거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은 내담자 감정이나 생각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 그냥 판단이나 평가를 위주로 이제 상담이 진행되게 돼서 문제인 건데, 근데 설리반은 그것 자체도 이제 어떤 상담자 개인의 욕구거나 내담자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욕구에 서로의 좌절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함으로써 그 욕구의 좌절을 서로, 내가 유능감을 못 느낀다면 그건 내담자도 지금 욕구의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그걸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좀 저한테 되게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조언을 한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위기 상담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자살 중독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전화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급격하게 좀 불안한 상황을 만나서 이제 급박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상담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야, 목표는 하나야, 얘 살려야 돼, 목표는 이거 하나예요. 그럼 가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내가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나야, 말을 해야겠어. 왜냐면 말을 안 하면 얘가 딴 생각하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얘를 딴 생각을 못하게, 또는 자세 생각이 없어지도록 무슨 말이라도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조언도 하고 그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걸까? 또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사실 계획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그게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내가 생각할 땐 별 의미가 없거나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경험상 별 의미가 그러니까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내담자들이 되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얘기해줄 사람이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확한 얘기나 조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조언이든 뭐든 그 생각을 좀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들리면 뭔가 그냥 그래, 뭔가 얘기해줄 사람이 있구나, 사실 이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다, 사실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뭐 물속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나를 이제 이렇게 구해줄 사람은 하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론이나 막 이런 데 갇혀서 막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막 어쩌야 되고 뭐 매뉴얼화 해야 되고 내담자가 이렇게 반응하면 저렇게 반응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상담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채님. 저는 그 조언 이제 그 얘기 나왔는데요. 되게 구리 헌팅 이제 그거 보면 그 맷 데이먼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2명의 이제 상담자가 이제 보면 안 한다고 이제 쟤는 안 돼, 보면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션 선생이 이제 하게 됐는데, 션 선생이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맷 데이먼이 까니까 그때 와가지고 되게 활발해서 딱 목 한번 잡고 막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보면 밖으로 데려가면서 보면 조언을 갖다가 했거든요. 보면 너는 뭐 섹스피어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뭐 전쟁 상황에서 보면 네가 그 전후에 뭐 이렇게 그 숨소리에 대해서 네가 알겠느냐, 보면 네가 무슨 연애 무슨 내 와이프와 있을 때 남자가 무슨 그 여자한테 한 여자한테 그렇게 못 매달릴 수 있다는 이런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갖다 해봤느냐, 보면 이런 거 이래고 해가지고 이런 조언 있잖아요. 이런 조언을 갖다가 여기 보면 뭐 조언하지 뭐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책에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진짜 외국 사례에서도 그런 거 보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말 관심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좀 그런 조언은 얼마든지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 그 얘기가 있었죠. 그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조언을 한다는 게 뭐 상담자가 제대로 훈련받은 상담자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조언도 필요하다. 자, 해리스테인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10장 상담의 구조화. 네, 제가 발표하겠고요. 드디어 끝났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